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정 공약 사실 제가 뽑아봤거든요. 야,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정 공약을 큰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딱 두 마디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확장 재정이라는 말 하나 하고요. 의회 권한 확대라는 말, 이 두 마디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확장 재정이 심하고 의회의 권한이 확대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국회의 재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일반적으로 수립하거든요. 이 수립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야, 이러면 국회 중심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게다가 재정으로 경기 대응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돈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 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 이게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 이 말은요. 경제가 나빠지면 돈 찍어서 계속 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도 그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1% 정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돈을 계속 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지방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를 확대하겠다. 지방에도 돈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도. 특히 지방에는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농어촌의 주민수당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을 보니까 진짜 돈 뿌리겠다는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제가 일부러 이것만 다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관련 공약을 전체를 망라를 해보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재정 공약에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법은 없어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돈 찍어서 뿌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돈 찍어서 얼마나 뿌렸는지 보세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무려 말입니다. 407조 5천억이나 찍어서 뿌렸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85조 4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 143조 2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 180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 때 지금 170조 3천억에 비하면 407조 5천억 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딱 한 번 했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그게 다예요. 3년 동안. 이제 내년부터는 돈 엄청나게 뿌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결국 말입니다. 결국 나라 망하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왕창 뿌렸죠. 윤석열 정부 때 안 뿌렸다고 하지만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돈을 확 뿌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 실패했던 사례를 또 한 번 반복한다는 얘기. 그러면 나라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고채 보세요. 국고채. 국고채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2025년 올해입니다. 이게 채권 발행해서 찍어낸 돈이거든요. 1155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언제 많이 찍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100조 내외 100조 내외 2017년 18년 19년 100조 내외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180조 5천억 원 2022년에 168조 6천억 원 돈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찍어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만기라고 정신없어요. 하도 찍어내니까 이게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니까 윤석열 정부도 찍어서 만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4년에는 158조 4천억까지 줄여놨으나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5년에는 13조 8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을 하니까 결국 207조 역대 최저로 찍어내 역대 최대로 207조 천억 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207조가 아마 250조 260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계속 돈을 뿌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는요. 아마 한두 해 뿌릴 것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33.9%였어요. 33.9%. 33.9%가 끝날 무렵에 45.9%가 됐잖아요. 45.9%. 그러면 정확히 12%가 올라간 건가요? 12%. 그러면 지금 2025년에 48.4% 여기에 12%를 플러스를 시키면 60.4%가 된다는 건가요? 마의 60%를 넘어서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국가 부채가 50%만 넘어서도 비기축 통화 국가 입장에서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60%가 넘어서요.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상했던 모든 내용들이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똑같이 맞아떨어졌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금 다독거려 놨는데 이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결국 문재인의 귀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태가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진짜입니다. 틀리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저도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필부지만.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이거 계속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정관진 TV가 진짜 고난을 겪었거든요. 2020년은 정관진 TV가 잘 나갔습니다. 2021년, 2022년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 또 5년 동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되겠네요. 그러나 저는요 끝까지 할 거예요. 정론직필이라고 이야기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계속 채널이 폐쇄가 된다면 만들고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충격이다. 그 말 여러분에게 또 드렸습니다.